안녕하세요. 공무원 생물 강의의 윤현 선생입니다. 자, 저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제가 이제 저번 강의에서 말미에 말씀드렸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책의 이제 목차상에, 원래 좀 뒤쪽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바이러스. 가장 익숙한 바이러스는 감기죠. 네, 감기 바이러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이러스. 보통 병원체라고 합니다. 예, 병원체. 바이러스. 요 새끼 좀 나쁜 놈이죠. 예, 좋은 바이러스는 별로 없어요. 예, 보통 이제 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데. 자, 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왜 생물에 등장하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길래 생물에 자꾸 등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뭡니까, 이거. 이게 이제 이름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예요. TMV라고 해서요. TMV. 뭐 영어로는 있습니다. 이게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건데. 한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견된 바이러스예요. 러시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견해낸 바이러스가 되는데, 생김새를 보니까 담배처럼 생겼죠. 예. 금연하세요. 예. 담배를 보면 해롭습니다. 이 담배처럼 생겼는데요. 요 놈의 생김새를 보니까 이 겉부분이 뭐냐면 이 단백질로 만들어진 껍데기가 있어요. 예, 단백질로 만들어진 껍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RNA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RNA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RNA를 다른 말로 핵산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핵산. 예. 그러면 이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구조가 이거밖에 없냐? 예, 그렇습니다.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초기 말씀드렸던 그 감기 바이러스 한번 그려볼까요? 이 감기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해가지고요. 표면에 뭐 이런 게 이제 울퉁불퉁하게 뭐가 나 있고, 이 안에 똑같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부분은 똑같이 단백질이고, 안쪽에는 핵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걸 이제 우리는 보통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럼 이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1번.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핵산. 핵산은 조금 전에 이제 이 RNA를 말씀드렸지만 RNA뿐만 아니라 DNA 훨씬 유명하죠. 예,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진 껍데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단백질로 만들어진 껍데기가 뭐가 아니냐면 이 단백질 껍질은 세포막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 껍질은 세포막이 아니다. 왜? 이 세포막은 단백질 껍질이 아니라 이 세포막은요,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막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한다. 자, 살아있는 생물, 줄여서 이제 제가 숙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숙주. 자, 숙주에 기생을 한다. 이 바이러스는요, 죽은 생물에 기생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물기생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사물기생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에만 기생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제 보통 그 생물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네 글자로 활물기생이라고 합니다. 활물기생. 다시 한번, 활물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하여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과연 지구상에 태어난 최초의 생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 결론 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은 최초의 생물은 아닐 것이답니다. 그 왜일까요? 바이러스가 자신이 살아가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살아있는 생물이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맨 처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태어난 최초의 생물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활물기생, 즉 살아있는 생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효소가 없다. 자, 효소가 없다. 이건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을 보시죠. 자, 효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효소. 이 효소 다른 말로 생체촉매라고 불러요. 생체촉매고요. 뭐냐? 생체촉매. 뭐 하는 놈이냐? 이 물질대사.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물질대사 있죠. 예. 물질대사를 일으키게 해준다. 이겁니다. 생물은 물질대사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물질대사는 누가 일으킨다? 네, 효소라고 하는 물질이 일으킨다. 그래서 효소를 다른 말로 생체촉매라고 부릅니다. 즉 효소라는 것이 있으면 물질대사가 될 수 있고 효소라는 것이 없으면 물질대사가 되지 않는 건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효소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뭘 할 수 없다? 예, 물질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죽었다라고 봐도 맞죠. 예,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효소가 없어서 뭘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 예, 효소가 없어서 제가 요 밑에다 쓸게요. 효소가 없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세포막. 세포막은 제가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단백질 껍질은 세포막이 아니기 때문에 세포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소기관. 이 소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포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대사라든지 뭐 이런 걸 일으키게 하는 작은 놈들인데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는 갖고 있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그냥 그 단백질 껍질 안에 핵산이 들어있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라서 예, 소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바이러스인데요.